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옥텟트 규칙. 옥텟트 규칙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몇 번 했기 때문에 기억은 좀 나시죠? 옥텟트 규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은 날 거예요. 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알칼리 금속이랑 할로젠 원소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내용을 공부를 할까 합니다. 우리 이거 한번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처음 배우는 걸로 한번 해보자면, 자, 옥텟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번 시간에 살짝 공부를 했죠. 전자는 원자마다 들어있는 개수가 달라. 그지? 그런데 그 전자가 아무렇게나 흩뿌려져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배치되어 있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옥텟트 규칙은 바로 그래서 전자의 배치가 굉장히 규칙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어떻게 전자가 배치가 되는 것이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가도록 할게요. 그 규칙성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 288. 맞아요. 288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옥텟트 규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번부터 20번까지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8개가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원자 번호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즉 우라늄, 플루토늄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원소들은 세 번째 전자 껍질에 8개가 들어가지 않고 더 많은 개수가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1번부터 20번까지는 8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원소들, 즉 원자들은 이 옥텟트 규칙을 반드시 어떻게 하고 싶어 하죠? 만족. 그렇지.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원소들, 이 원자들은 이 옥텟트 규칙을 반드시 만족하고 싶기 때문에 전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주거나 받고 하죠. 전자를 주고 받습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전자를 주고 받는 것을 4글자로 줄이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화학 반응이에요. 오케이? 혹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화학 결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결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친구를 화학 반응 혹은 화학 결합이라고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싹딱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텟트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자, 원자는 이것과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죠? 맞아요. 그럼 첫 번째, 그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원자 핵의 전하량은 무엇이랑 똑같죠? 전자의 총 개수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 이 전자의 총 개수, 그 다음 원자 핵의 전하량이랑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걸 우리는 무슨 번호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번호? 원자 번호라고 불렀었죠. 그 다음 저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값을 띠게 되고요. 그 플러스 값은 무엇의 개수랑 똑같습니까? 아하! 양성자의 개수랑 똑같았죠. 근데 여러분, 양성자의 개수랑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무엇이었죠? 맞아요. 중성자의 개수였죠.
됐나요? 우선 우리가 이것까지 머릿속에 넣어두신 다음에 옥텟 규칙에 대한 예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기 원소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몇 주기? 3주기. 자,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복습 한번 해보자.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이것의 개수가 다 똑같을 거야. 무엇의 개수가 똑같을까요? 아, 좋아요.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가 전부 다 일치할 겁니다. 몇 개로? 3개. 그렇지. 어쩐 일이세요? 3개로 다 똑같을 거예요. 대답 잘해줘가지고 고맙다고. 저번 시간에 이렇게 저 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자, 한번 보자. 첫 번째 3주기 친구는 누구냐면 나트륨이에요. 자, 저 원소 기호 안 쓸 겁니다. 바로 그림부터 그릴 거예요. 나트륨은 몇 번? 11번.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1. 그럼 전자는 몇 개? 11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 자, 두 번째 누구죠? 마그네슘 12번. 전자 몇 개? 12개. 2개. 8개. 2개. 세 번째 누구? 알루미늄 13번.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두 번째 껍질에? 세 번째 껍질에? 그 다음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규소예요. 14번이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세 번째 껍질에 4개. 그 다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인입니다. 인은 누구죠? 어떻게 써요? P. 핀으로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핀. 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5개. 그 다음은 누구죠? 황. 황은 뭐죠? S. 첫 번째 껍질에 아이고 귀찮아 죽겠어. 자, 저는 여기까지만 쓸 거예요. 그 다음 누굽니까? 염소 Cl이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들어가는 친구가 바로 3주기 제일 중요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얘네들은 지금 옥텟 규칙을 전부 다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 친구도 빠짐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하. 이 친구는 전자를 버려야 할까요? 얻어야 할까요? 얘는요? 얘는요? 14번 넘어가고 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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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는 왜 그래요? 얻어야 돼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이 친구는 7개를 얻어오는 것보다 1개를 버려요. 얘는 2개를 버리고 얘는 3개를 버려요. 따라서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존재하는 친구들, 저 세 친구들은 대부분 다 전자를 어떻게 하죠? 버리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름을 잘 보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죠. 따라서 륨, 슘, 튬, 륨 이런 친구들이죠. 우린 이런 친구들을 무슨 원소라고 부르죠? 금속 원소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존재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전자를 버리려고 하고 금속 원소들입니다. 자, 이렇게 전자를 버리게 되면 어떤 입자가 만들어지나요? 바로 양이온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만들어진 양이온은 어떤 전하를 띠고 있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완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죠? 그 다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써볼게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Mg 2 플러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Al 3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앞에 붙어 있는 1, 2, 3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맞아요. 잃거나 버린 전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버린 전자수가 바로 그 양이온의 전하량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완벽하게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요 정도 하나 하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해볼까? 얘들아, 얘네가 양이온이 된 이유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서야 원자핵의 전하량이 커서야 때문이야? 맞아요. 얘네들은 옥텟 규칙을 완벽하게 만족했을 때 원자핵의 전하량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규소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전자를 어떻게 했죠? 맞아요.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3주기에서는 잘 해당되지 않지만 2주기로 가게 되면 대부분 다 땡땡땡 소로 끝나는 친구들이에요. 그쵸? 즉 땡땡땡 소로 끝나는 친구들은 우리는 다 무슨 원소라고 이야기했었죠? 맞아요. 비금속 원소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어떤 입자가 만들어졌습니까? 맞아요. 음이온이 생성이 되었죠. 자, 음이온은 어떤 전하를 띠고 있어? 맞아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도 이온을 한번 써보게 되면은 P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3-, S 황은 2-, Cl은 마이너스죠. 그쵸? 즉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3, 2, 1의 숫자들은 무엇의 개수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얻은 전자수가 될 거예요. 결국에 이 얻은 전자수가 각각의 이온이 가지게 되는 전하량과 굉장히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얘네들은 무엇의 개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음이온이 형성되는 것입니까? 맞아요. 전자의 총 개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음이온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옥텟 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됐죠?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화학을 조금 더 잘하고 싶으시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화학을 잘하고 싶으시면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크게 3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 이 친구. 두 번째, 여기 있는 친구. 오케이? 만족하는 이 친구. 그 다음은 3번째로는 옥텟 규칙을 만족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가보도록 할게요. 순서는 3번째 위에 말씀드렸던 것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유, 이게 전자칠판이었으면 이거 그대로 요만큼만 옮기고 싶은데 제가 좁은데. 자, 안 지우고 한번 가볼게요. 3번째, 우리가 옥텟 규칙을 완벽하게 만족했어. 그럴 때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금속 원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자를 다 어떻게 했죠? 버렸어요. 잘했으면 첫 번째. 금속 원소. 자, 금속 원소인 저 친구들은 전자를 다 어떻게 했다 그랬죠? 버렸어요. 쌤 썼는데 왜 또 써요? 잘 봐요. 전자 버린다. 자, 전자를 버리고 나니까 껍질의 개수도 어떻게 됐죠? 줄어들었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자를 버림으로 인해서 전자 껍질 수가 감소했어. 근데 잘 봐봐. 전자 껍질 수가 2개 줄어들었니? 3개 줄어들었니? 하나 줄어들었니? 하나 감소했어요. 그죠? 전자 껍질 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우리 방금 여기서 이야기했었죠. 3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3개라 그랬어. 그러면 금속 원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 다음에
전자 껍질 수가 하나 감소했다면 전자의 배치만 놓고 본다면 몇 주기와 비슷해진 거죠? 2주기와 비슷해진 겁니다. 따라서 금속 원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면 전자 배치 자체는 본인이 위치하던 주기에, 그렇죠, 전 주기에 무엇이랑 똑같아지는 것이야? 18쪽 원소인 비활성 기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이것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전자의 계속 10개면 누구예요? 네온이네요. 즉, 나트륨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마그네슘이 옥텟 규칙을 만족해도 네온의 전자 배치를, 알루미늄이 옥텟 규칙을 만족해도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비금속 원소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금속 원소는 전자 어떻게 했다 그랬지요? 얻었습니다. 전자 얻는다. 자,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3개를 얻은 P는 전자 껍질의 수가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황도 아무 일도 없어요. 염소도 전자 껍질 수는 어때요? 일정하죠. 그렇죠. 비금속 원소는 전자 껍질 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들은 내가 위치하고 있는 주기에 누구랑 똑같아지는 겁니까? 18쪽 원소인 비활성 기체와 똑같은 전자 배치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이야기할 거. 쌤, 지금 칠판에 다 써주셨는데 비활성 기체가 뭐예요? 그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딱 5번에 끝나게 판서를 만들어 가지고 온 거야. 알았지? 네 번째, 비활성 기체예요. 여러분, 비활성 기체는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주기율표상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친구 몇 쪽입니까? 맞아요. 18쪽 원소들이에요. 우선 누가 있는지 한번 종류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 헬륨이 있어요. 두 번째 네온이 있고요. 세 번째 아르곤이 있습니다.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저 세 친구만 기억해도 not bad. 괜찮아요. 굿이에요. 두 번째, 이 비활성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한번 설명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헬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갑니다. 네온은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들어가고요. 아르곤은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들어가요. 어때? 딱 만족하죠. 옥텟 규칙을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죠. 여러분, 옥텟 규칙을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전자 이동할 필요성이 없어요. 따라서 그 어떤 원소랑이랑도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즉 다른 원소랑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화학적인 결합이 맞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무엇인 거야? 그 누구랑도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비활성 기체인 거야. 키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됐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해. 그치? 즉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친구는 옥텟 규칙을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원소들이 이 친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됐나요? 결국에 금속 원소도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형성하려고 할 거고요. 비금속 원소도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됐나요? 요거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완벽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누구냐면 규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규소는 아까 조금 전에 14족 원소였어요. 제가 여러분 굳이 14족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규소라고 지칭한 이유가 있는데 너네 혹시 주기율표 얼른 막 뒤져봐봐. 이 규소 바로 위에 있는 친구가 누굽니까? 규소 바로 위에 있는 친구는 바로 탄소예요. 탄소. 오케이? 자, 이 C라고 불리는 탄소는요. 중금속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고체야. 고체고 비금속 원소야. 하지만 그 다음 주기에 있는 3주기에 있는 규소, 저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중금속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즉 이 중금속이라고 하는 친구는 조금 전에 공부했던 금속에 대한 성질과 비금속에 대한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볼게요. 세 번째. 되게 뜬금없는 말일 수 있는데 전류가 흐르는지 전기 전도성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전기가 잘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전기가 잘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류를 흘려보내주게 되었을 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가 있다는 거야.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친구는 자유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전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내가 맘 놓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전자가 없다는 소리는 버릴 수 있는 전자가 없다는 거고요. 금속 원소는 버릴 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려고 하겠지. 그죠? 하지만 비금속 원소는 버릴 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준금속인 규소는 전류가 통하기도 하고 전류가 통하지도 않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친구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그래서 바로 규소가 반도체의 주성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규소가 SI죠. 영어로 읽으면 뭐게? 실리콘. 미국의 이거 영상 찍으면 안 되는데 실리콘밸리. 괜한 말이 아니에요. IT 기업의 성지죠, 거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은 이건 이제 제가 따로 번호로 쓰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따지고 보면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별건 아닌데 그냥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금속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반응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산화 환원 반응에서 이야기하는 금속의 반응성과 조금 다른 내용이야. 이건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볼게. 얘들아, 금속은 전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 버려요. 지금 내가 오늘만 3번째 얘기했죠. 전자 버린다. 자, 근데 원자핵은 전화량이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해? 인력. 끌어당길 거야. 근데 전자가 원자핵에 달라붙어, 안 달라붙어? 안 달라붙어. 왜? 빙글빙글 도니까. 그러면 금속은 하루빨리 전자 어떻게 하고 싶어 해? 버리고 싶어 해. 그럼 인력을 끊어내고 버리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원자핵이랑 가까울 때 떼버리기가 쉬울까? 멀리 있을 때 떼버리기 쉬울까? 멀리 있을 때 떼버리기 쉽겠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금속들은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이온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알칼리 금속들이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더 반응이 잘 됐고,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더 반응을 잘했고, 칼륨보다는 루비듐이 반응을 더 잘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전자를 더 잘 버리기 쉬우니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치? 그럼 여러분 반대로 비금속의 반응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비금속인 친구들은 전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얻어요. 그쵸? 그럼 얘네들은 전자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가지고 오려면은 원자핵에서 멀리 두는 게 편해? 가까이 있을 때 끌어당기기 편해? 가까이 있을 때 끌어당기기 편하겠지. 따라서 이 친구들은 원자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음이온이 될 확률이 어떨까요? 큰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할로젠 원소들은 플로린이 가장 반응성이 크고, 그 다음이 염소였고, 그 다음이 브로민이었고, 그 다음이 아이오딘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옥텟 규칙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해졌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 결국에 금속인 친구들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양이온. 비금속인 친구들은 뭐로 바뀌었어요? 음이온. 우린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하죠? 인력. 따라서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할 것이다? 인력이 작용할 것이다. 이것으로 결합되는 물질이 있겠죠? 그거. 됐나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다음에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내용 정리 한번 해주시고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